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보통 일요일은 가족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영상을 찍을 일이 없는데 오늘 신랑이 출근하는 주말이고, 그리고 꼬맹이가 저랑 같이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이제 다녀왔다고 시댁에 인사를 하고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놀고 가겠다고, 그래서 맡기고 혼자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주말인데 혼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켜봤어요. 저 지금 에일리어스 뜨는 중이고요. 중간에 꼬맹이 눈꽃 가디건 그거 소매 마무리하고 그러느라 한번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바디에 호주머니 들어가가지고 뜨고 있습니다. 사실 저 이거 영상 전에 영상을 찍었는데 마이크가 안 켜져가지고 소리가 1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마이크 없이 생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요. 근데 어제는 제가 어제도 이제 신랑이 출근하고 저랑 꼬맹이랑 둘이서 하루 종일 붙어 있는데 어제 날이 너무 좋아서 나가고 싶은데 제가 편두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꼬맹이에게 미안했지만 집에서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다행히도 편두통이 없고 날도 여전히 좋고 그래가지고 꼬맹이한테 우리 점심 먹고 산책 나갔다 오자 이랬더니 갑자기 엄마 그러지 말고 나 감자튀김 먹고 싶은데 나가서 감자튀김 먹자 이러는 거예요. 저희 집 꼬맹이가 지난 주말에 약간 약한 장염이 좀 있었는지 이렇게 좀 컨디션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괜찮아졌는데 주중에 내내 밥만 먹으면 배가 사르르 아프다고. 근데 이제 그게 심한 게 아니고 잠깐 아팠다가 이제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괜찮고 뭐 변도 괜찮았고 열도 없었고 그런 상태로 일주를 보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죽을 먹이고 최대한 부드럽게 해서 먹이고 했더니 뭔가 자극적인 게 땡겼나 봐요. 간도 조금 더 세고 뭔가 기름기름하고 그런 게 먹고 싶었는지 갑자기 감자튀김을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아예 점심을 나가서 먹자 해가지고 둘이서 맥도날드 다녀왔습니다. 네, 가서 제법 많이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햄버거 빼고는 다 주문을 한 것 같은데 사이드 뽀개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맥너겟이랑 특히 맥너겟을 진짜 너무너무 잘 먹는 거 있죠? 굶긴 줄. 맥너겟을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맥너겟이 요만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잡고 옴뇸뇸 옴뇸뇸 다람쥐처럼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영상도 찍어놨어요. 뭐야 나 왜 이렇게 귀엽게 먹어 이러면서. 맛있어. 맛있어. 여기는 아빠랑 엄마의 껌딱지야. 하여튼 그렇게 저희 집에서 맥도날드까지 좀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책 겸 걸어갔다가 맛있게 먹고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다시 천천히 걸어왔어요. 근데 올 때는 이제
지열도 이제 좀 올라오기 시작하고 해도 강하고 그래가지고 그늘이 아닌 데서는 좀 덥더라고요. 그래도 즐겁게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할머니 집에서 논다 그래서 이렇게 엄마의 혼자만의 시간도 주네요. 이제 막 저 포켓단 뜨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살짝 헷갈려요. 어머, 어떡해. 영상 틀자마자 시작부터 잘못했네요. 이럴 수 있나? 아유, 어쩜, 바보 같아. 이 에일리어스는 포켓이 들어가는 부분부터 그 고무단으로 들어가거든요. 보통은 포켓이 들어가고 나서 이제 포켓 마무리가 되면서 고무단이 들어가는데, 에일리어스는 되게 독특하게 주머니가 들어가는 부분부터 아예 고무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고무단으로 떠야 하는데, 신나서 수다 떤다고 영상 틀어갖고 말하다가 고무단으로 안 하고 메리어스로 그냥 죽었어요. 이만큼. 다시 되돌아가야 돼. 아이 참. 저 근데 요 에일리어스 뜨면서 제가 아일랜 무늬를 좋아한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예전에 마치 스웨터 뜰 때 아일랜 무늬 너무너무 재밌게 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입고 있었는데 요번에 다시 아일렛을 뜨면서 내가 아일랜 무늬를 좋아했구나 를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실 그 약간 넉넉히 뜨기에 모한 메리어스가 좋기는 하지만 좀 지루한 면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무늬를 외울 수 있으면 무늬 있는 걸로 약간 넉넉히 뜰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래서 제가 무늬 중에 한 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꽈배기 무늬 들어가거나 이러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꽈배기는 말 그대로 코를 꽈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일렛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덮어 씌우기 하나 있는 거 그거 말고는 없다 보니까 아일렛이 훨씬 더 간단하면서도 무늬도 예쁘게 나오고 쉽고 근데 지루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저의 취향을 깨달았습니다. 전 아일렛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제 맘대로 뜨는 게 생기면 꼭 바디에 무늬 들어가면 중간에 아일렛을 넣고 해봐야겠다. 지루하지 않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일렛 무늬가요, 그 마치 스웨터의 아일렛 설명이랑 요 에일리어스에 있는 아일렛 설명이랑 조금 달라요. 처음에 딱 봐도 요 에일리어스에 아일렛이 들어가는데 아일렛 무늬 뭔지 아시죠? 아이고, 요거 딱 봐도 아일렛 무늬가 들어가는데 에일리어스 도안에 아일렛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설명이 뭐 RFC, LFC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하여튼 뭔가 다른 그 약자로 해가지고 설명이 있었는데 그게 또 제가 알던 마치 스웨터에서 제가 알던 아일렛 무늬랑 뜨는 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돈이 왔어요. 뭐지? 이거 아일렛 무늬 맞나? 보이기에는 아일렛이 맞는데 설명이랑 이름이랑 이런 게 내가 아는 익숙한 이게 아닌데 막 이러면서 이제 혼돈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뜨다 보니까 아일렛이 맞았어요. 맞았고요. 그런데 뜨는 방법이 살짝 달랐었어요. 결과물은 똑같이 나오는데 뜨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서 처음에 잠깐 헷갈렸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마치 스웨터는 아일렛 무늬를 만드는 그 가운데 세 코를 오른쪽으로 넘겼다가 덮어 씌우기를 해주고 다시 두 코를 왼쪽으로 넘겨요. 그러고 나서 뜨고
바늘 비우기 하고 뜨고 그렇게 해서 한 단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에일리어스에 있는 아이렛은요 그렇게 안 하고요. 세 코 중에 한 코만 오른쪽으로 넘기고 그냥 두 코를 뜹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세 코가 어쨌든 전부 다 오른쪽으로 이제 옮겨온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첫 코로 두 코를 덮어 씌워줘요. 그리고 가요. 그러니까 에일리어스는 아일렛 무늬를 만들 때 한 코가 빠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안뜨기에서 그 두 코를 중간에 바늘 비우기를 해서 다시 세 코로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도안 보고 순간 어이? 하지 않았겠어요? 시뮬레이션이 안 됐던 거예요. 설명만 보고서는. 하여튼 근데 저는 떠보니까 마치 뜰 때에 아일렛 뜨는 방법보다는 이 에일리어스의 아일렛 뜨는 방법이 제 취향이 좀 더 맞더라고요. 그 작은 차이인데 세 코를 왔다가 갔다가 해야 하는 게 저는 좀 더 귀찮게 느껴졌어요. 그거보다는 한 단에 갈 때 무늬에 한 코씩 줄어드는 게 약간 신경 쓰이기는 하지만 그 다음 단에 돌아올 때 어차피 다시 코수가 맞춰지니까 그냥 그렇게 코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진행을 해서 다음 단에서 코수를 맞춰줘서 오는 게 제 취향에는 조금 더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아, 이 똑같은 무늬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또 다르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러면서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 볼게요. 마치 만들 때 만드는 아일렛 영상과 그 다음에 이 에일리어스에 있는 아일렛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서 프랙티스 영상으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일렛 프랙티스 해가지고 기껏 한 단 떠놓고 다시 되돌리기. 그리고 저 이제 주머니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원래 요거는 주머니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따로 홀더에다 빼놓고 겉으로 이제 커버 부분 해가지고 쭉 뜨고 이제 원하는 길이만큼 뜨고 나면 이제 그 안쪽 홀더에 넣어놨던 부분을 다시 잡고서 이제 그 길이에 맞춰서 아우터 방향, 그러니까 바깥쪽이랑 길이 맞춰서 안쪽을 뜬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가는 방법으로 하는데요. 저는 보통 이렇게 나올 때 더블 리팅으로 포켓을 한꺼번에 뜹니다. 진짜 제가 정말 실 끊어가는 걸 정말 싫어하긴 하나 봐요. 그렇게 주머니를 바깥쪽 따로 뜨고 안쪽 따로 뜨고 하게 되면 쉽잖아요. 실을 끊고 그냥 쭉 그냥 뜨면 되니까. 근데 저는 그 실 끊는 게 그렇게 귀찮아서 더블 랜딩으로 주머니 파트만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거를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최대한 실을 끊지 않고 가는 방향을 선호합니다. 뭐가 그렇게 귀찮은지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미 더블 리팅을 시작했다는 거. 와, 도대체 얼마나 실수를 한 거야? 못 살겠다 정말. 이거 보면은요, 이 부분이 지금 더블 리팅 들어간 부분이에요. 이제 막 시작. 전혀 모르겠죠. 아이고. 영상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이렇게 뜨면서 찍으면 실수해서 복구해서 다시 뜨는 게 3분의 2는 되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지? 아이고.
신나게 수다 떨고 그러면서 뜨고서 꼬맹이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요. 복구하던 시간 다 가네. 그 에일리어스 프로젝트들 보니까 호주머니를 뜰 때요. 도안은 따로따로 뜬다 그랬잖아요. 겉만 바디랑 이어서 쭉 뜨고 안쪽 따로 뜬다고. 그래서 그 보니까 이 안쪽을 다른 컬러로 해가지고 뜨신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제가 그로인 가디건 뜰 때 그렇게 떴었거든요. 요번에도 사실 그래서 저도 살짝 고민을 하기는 했어요. 그 안쪽만 차라리 따로 뜨면서 안쪽은 컬러를 바꿔가지고 나도 투톤으로 해서 떠볼까? 그래서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일단은 요번에 뜨는 건 지난번에 그로잉 뜰 때 그렇게 주머니 안쪽을 다른 컬러로 하는 걸로 해봤었으니까 이번엔 그냥 같은 컬러로 쭉 뜨려고요. 그래서 더블 리팅으로 들어갔어요. 고무단이랑 무늬 때 안 뜨기는 오른손에다 실걸어서 뜨는 게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가끔 컨티로 안 뜨게 할 때 되게 어색한 거 있죠. 컨티는 이제 그래서 컨티넨탈은 겉뜨기 할 때만 합니다. 고무단은 아무래도 컨티넨탈은 코가 좀 확실히 덜 예쁘게 나와서 그러다가 지난번에 되게 오랜만에 브리오시 가디건 시작했던 걸 다시 뺐어요. 근데 좀 뜨다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까 해가지고 싹 풀기는 했지만 어쨌든 근데 그러면서 오랜만에 브리오시 스티치를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쉽고 재밌을 수가. 그 브리오시 가디건은 그러니까 브리오시 스티치는 원통이 아닌 평면일 때 계속 겉뜨기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한 겉뜨기. 근데 거기에다가 저는 컨티넨탈로 뜨는데 컨티넨탈로 뜨는 브리오시가 정말 쉬워요. 진짜 너무 쉽게 너무 재밌게 뜨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 맞아, 브리오시는 진짜 이게 너무 재밌지 이러면서. 그래서 근데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좀 바늘도 바꾸고 해가지고 떠볼까 해가지고 다시 다 풀었어요. 좀 아쉽긴 한데 이왕 뜨는 거 좀 더 제대로 떠보고 싶어가지고. 브리오시 스티치 컨티넨탈로 쉽게 뜨는 거 궁금하시면 제 영상 중에 그 프랙티스 영상, 하우투 영상에 브리오시 있어요. 물론 이제 근데 제가 안 뜨기는 영상을 안 찍었거든요. 겉뜨기만 찍었는데 브리오시로 평면은 겉이나 안이나 다 겉뜨기로 뜨는 거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브리오시 스티치는 컨티넨탈 정말 추천합니다. 너무 쉬워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이거 플리킹 할 때 되게 신기한 게요. 이렇게 고무단 하거나 그 배색을 하면서 플리킹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플리킹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안 뜨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플리킹으로 안 하게 되고 그냥 아메리카노로 하게 되는 거 있죠. 그 차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플리킹은 이렇게 코 뜰 때 보통 요게 안 떨어지잖아요, 바늘에서. 근데 아메리카는 뜰 때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근데 플리킹은 보통 이렇게 붙이고 손가락이 바늘에서 안 떨어지게. 근데 진짜 웃긴 게 이렇게 고무단 뜰 때랑 투배색 같은 거 할 때 하게 되면 오른쪽에다 실을 걸면 이렇게 플리킹으로 하거든요. 근데 안 뜨기만 들어가면 플리킹이 잘 안 돼요. 이거 무슨
너무 웃기지 않아요? 고무단 할 때는 다 해. 근데 안뜨기를 할 때는 플리킹이 이렇게 편하게 잘 안 나와가지고 그때는 그냥 아메리카노로 뜹니다. 되게 웃기죠? 저는 진짜 혼종도 이런 혼종이 없어요. 겉뜨기만 할 때는 컨디셔너를 하고 안 뜨기만 할 때는 아메리카노를 하고 고무단을 할 때는 플리킹을 하고 레알 너무 혼종. 그러고서 브리오시 할 때는 다시 또 컨티넨탈을 하고 근본이 없어서 그런가? 진짜 근본 없는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뜨개는 그렇지 않나요? 정답이라는 게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잠깐만. 정답은 없는데 도안을 내 맘대로 바꾸면 되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이 아일랜 무늬 뜰 때 마치 스웨터랑 요거랑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무늬가 나오는 거지만 뜨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게 다르다고 그걸 틀렸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뜨개가 재밌는 게 정답이 따로 없다? 딱 맞춰지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또는 취향에 따라서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 이거 한 단 뜨면 이제 꼬맹이 데리러 가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마지막 남은 게 주머니 시작이라서 더블리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팅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더블리팅 세팅을 해야 돼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아하. 더블리팅으로 주머니 만드는 거는 뭐 영상으로 찾아보면 많기는 하지만 저의 이거 진짜 제가 이런 거 하우투 영상 찍을 때마다 프랙티스라고 해서 올리는 이유가 진짜 말 그대로 저의 연습을 위해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올려놓으면 오랜만에 쓰는 기법인 경우에는 순간 기억이 안 나면 또 다시 찾아서 보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검색해갖고 찾고 막 이러는 게 싫어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찍어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건 사실 이제 저의 기록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그렇게 찍어놨는데 다른 분들도 보고서 편하다고 생각하고 또는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해서 보시면 그거 나름대로도 되게 뿌듯해가지고 더블리팅은 세팅할 때가 제일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근데 원래 코 잡을 때도 좀 그렇잖아요. 코 잡고 한두 단 뜰 때까지가 제일 신경 많이 쓰이는. 더블리팅도 처음에 이렇게 세팅할 때가 초집중. 확실히 러스틱 래프는 탄성이 없네요. 특히나 볼실 쓸 땐 이제 연사가 돼 있고 막 이래서 이러는지 약간의 탄력이 좀 있어서 뜨기 확실히 쉬운데 어머 나 뭐 했지? 또 그러네 잘못했네. 저는 맞아요 더블리팅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안 벌어지고 붙어버리고 막 이럴 때가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는 더블리팅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버튼밴드 더블리팅 할 땐 그 버튼 홀 있죠. 그걸 내야 되잖아요. 그게 조금 싫어요. 버튼홀 내는 것만 아니면 저 더블리팅 너무 막 재밌게 할 수 있는데. 물론 주머니는 그렇게 버튼홀이 없으니까요.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더블리팅은 걸러뜨기만 잘 해주면 앞과 뒤가 붙지 않고 서로 다르게 잘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더블리팅 세팅 끝났어요. 이제 마무리 여기 이 부분만 하면 끝입니다. 이 박자는 끝!
한 단 끝났어요. 와, 저 이거 수습하고 더블리팅 세팅하고 했더니 거의 요 한 단 끝나는데 한 30분 걸린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때는 에리어스 이 정도 떴습니다. 꽤 많이 떴죠? 자, 그럼 저는 이제 다시 육아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 꼬맹이 하원 가기 전에 잠깐 짬이 나서 이렇게 영상을 켜봤어요. 어제 에일리어스 뜨개 수다 영상 찍었을 때만 해도 이제 막 포켓 부분에 더블리팅 세팅 들어간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육퇴하고 어젯밤에 좀 부지런히 달린 결과 짠! 요 정도 떴습니다. 포켓 길이. 이렇게. 그래도 고무단에 더블리팅도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면 꽤 빨리 떴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 고무단을 10cm를 떠야 되거든요. 근데 룸메도 바디에 10cm 더 뜨라 그러면 아이고 이거 언제 떠? 막 이러는데 고무단으로 10cm.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포켓을 지금 더블리팅으로 뜨고 있으니까 수불제. 스스로 무덤을 팠죠 제가. 근데 언제 이걸 뜨나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뜨고 있습니다. 저 사실 어젯밤에 졸린 상태에서 뜨다가 여기 주머니에 이게 주머니니까 이게 다 이렇게 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걸러뜨기 한번 잘못해가지고 중간에 한 코가 이렇게 띡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막 수정하고 원래 그 수정하는 거를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꼬맹이가 깨는 바람에 막 다시 재우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찍어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졸리고 그래가지고 영상까지는 차마 못 찍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그냥 대충 달린 후에 잠이 들었고요. 아니 제가 수영을 하면서 기대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수영을 하면서 허리랑 어깨, 목 이런 데 아픈 데가 좀 나아지기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체력이 좋아지기를. 근데 실제로 제가 현재 얻은 것, 이제 한 달 거의 다 돼가는데요. 실제로 얻은 것, 자유형 할 때 이제 보조기구 없이 자유형을 하니까 어떻게든 물에 빠지지 않고 숨을 쉬어오겠다고 막 물개처럼 퍽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다가 목이랑 허리가 더 아파지고요. 근육통이.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렇게 자요? 저 수영 강습 끝나고 나오잖아요. 레인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갖고 주저앉아요. 기대했던 것들이 있는데 현재 한 달 차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재밌다. 새로운 거를 이렇게 강사님이 진도를 생각보다 되게 빨리 빼주셔가지고 저 지금 당장 9월 달부터는 평영 발차기도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배영 인지 들어갔는데 그래서 진도를 좀 빨리 빼셔가지고 당황스럽기는 한데 근데 또 진도가 빠르니까 지루하지 않아서 재밌기는 해가지고 재미는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체력도 근육통도 모두 얻지 못했다. 아니 응? 체력도 건강도 아직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나? 현재까지 얻은 건 근육통과 이렇게 후두루들 거리는 다리 이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제 에일리어스를 밤에 육퇴하고 욕심내서 좀 떠보기는 했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떴다는 거. 그래서 중간에 더블리팅 할 때 실수해가지고 수정하느라 또 한참 헤맸다는 거. 저요
오늘 아침에 인스타에서 슈빌 작가님, 토모미 작가님이 곧 출시할 거라고 하면서 도안을 하나, 사진을 하나 이렇게 올리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준코 작가님의 파파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이미 그 도안은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파파를. 그러니까 둘 다 배색이에요. 배색이고 무늬가 꽃이에요. 요크 부분에 둘 다 이렇게 꽃 무늬가 들어가는데 준코 작가님은 그 꽃이 안에 컬러가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라이닝만 되어 있고요. 꽃들이. 요 토모미 작가님 거는 꽃들이 전부 다 꽉꽉 컬러가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라고 하면 꽃들이 전부 다 사이즈가 다르고요. 배치가 일정한 간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막 겹쳐 있기도 하고 중구난방으로 사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규칙성이 있는데 그게 옷의 그 예쁨, 멋스러움 이게 이렇게 딱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준코 작가님의 파파도 제가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해놨었는데 이번에 토모미 작가님이 내실 그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의 배색 목표는 원래는 트윅스를 너무 뜨고 싶었는데 트윅스를 조금 미루고 그 두 개, 꽃무늬가 들어가는 그 두 벌을 뜨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 두께랑 바늘 사이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토모미 작가님 건 아직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둘을 같은 두 가지 컬러를 다 사용을 할까 해요. 대신에 MC와 CC, 그러니까 바탕색과 그 컨트라스트 컬러를 바꿔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블랙 앤 화이트를 쓴다고 하면 하나는 블랙 바탕의 화이트, 하나는 화이트 바탕의 블랙 이런 식으로 그 컬러만 반전을 시켜가지고 두 벌을 떠볼까 싶습니다. 두 작품의 차이라고 하면 넥도 있어요. 준코 작가님 거는 확실히 넥이 훨씬 넓은 편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넥이고요. 토모미 작가님 거는 원체에 조금 넥이 좀 좁게 나오는 편이어서 아마 그 부분은 제가 뜨면서 좀 수정을 하거나 뭐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여튼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예뻐가지고 아침에 보고서 드디어 드디어 이 파파를 뜰 때가 됐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뻐갖고 사놓기만 하고 뜨질 않았으니까. 근데 올해는 파파를 꼭 뜨겠어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그 토모미 작가님의 그 새로 출시될 도안이 나오기 전에 준코 작가님의 파파를 먼저 뜨고 싶기는 한데요. 제가 지금 배색을 하나 뜨고 있는 게 있거든요. 엠버. 그게 아직도 바디를 못 끝냈어요. 그래서 배색 들어가기 전에 기존 배색인 엠버는 끝내놓고서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에일리어스 바디 끝내고 나면 엠버 바디를 좀 끝내야 되겠어요. 뭔가 하나하나씩 퀘스트 클리어 하듯이 해야 문어발들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어발이 이제는 제가 이거 이제 그만 들려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을 때가 문어발이 5개인가 6개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중에 2개는 풀었고요. 완성을 한 것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은 윗이 3개예요. 요거랑 그 다음에 엠버, 그 다음에 꼬맹이의 눈꽃 가디건. 근데 그 꼬맹이 눈꽃 가디건은 이제 그 뭐지 소매단 그리고 뭐 바디단 그 다음에 여기 버튼밴드 요거만 이제 뜨면 되는 거라서 사실 막 그렇게 딱히 어려울 건 아닌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엠버 바디를 먼저 좀 끝내 놓을까 해요. 그래서 엠버 끝내고 꼬맹이의 그 눈꽃 가디건도 끝내놓고 그리고 나서
파파를 들어갈까 합니다. 그러면 위비 이거 에일리어스랑 파파가 될 테니,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는 거, 하나는 배색. 괜찮을 것 같아요. 계획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는 동안의 목표는 바로 이 한 단을 끝내는 겁니다. 저 오늘 수영 다녀올 때 요거 라넌큘러스 입고 딱 요대로 다녀왔거든요. 와,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추워요? 이거 말고 그 두 번째 라넌큘러스 입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은 쌀쌀하더라고요. 확실히 비가 와서 해가 안 나니까 쌀쌀함이 훅 느껴지네요. 진짜 가을인가 봐요. 너무 신기하게 입추 딱 지나고 나니까 진짜 가을. 어제 그제 날씨 정말 너무 좋았었는데 오늘은 월요일부터 이렇게 가을비가 내리네요. 근데 확실히 고무단을 이렇게 오른손에다 실을 걸어서 뜨니까요, 가지런하게 나와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떠도. 진짜 컨티넨탈로 고무단 뜨면 그땐 진짜 되게 신경 많이 써가지고 실도 막 좀 잡아당기고 이러면서 떠줘야 고무단이 그나마 가지런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플리킹이나 아메리카노로 뜨면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떠도 고른 편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무단 할 때 컨티 안 한 지 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어떤 걸 하든 그걸 많이 하면 그만큼 연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도 조금씩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 근데 왜 졸리죠? 큰일 났네. 꼬맹이 데리고 와서 씻기고 밥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졸려요. 우와, 안 돼. 진짜 요즘 너무 피곤해가지고 꼬맹이 재우다가 자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매일같이 정말 꾸준히 계속 챙겨 먹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우루사랑 비타민, 종합 비타민 그거를 챙겨서 먹거든요. 안 빼먹고 먹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보통 이제 그런 거를 먹을 때는 이렇게 피로 회복을 기대하며 좀 더 건강하고 좋은 체력 뭐 이런 거가 바탕이 되면서 뭐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먹는 건데 정말 신기하게 그걸 먹으니까 수면의 질이 좋아진 거일 수도 있어요. 12시를 못 넘기겠어요. 이게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버티고 안 잘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술 먹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조용히 책 읽고 이러다 보면 한동안 12시, 1시 이랬거든요. 뭐 중간에 불면증도 좀 있고 이러긴 했지만 근데 요즘에는요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비타민이나 우루사 막 이런 거를 꾸준히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운동을 시작해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둘 중에 뭐가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잠을 너무 잘 자네요. 새벽에 안 깨고요. 진짜 너무너무 잘 자요. 그러니까 빨리 잠들고 일단 졸린 것도 되게 빨리 졸려요. 사실 한 꼬맹이 보통 재우는 게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재우거든요. 이미 그때부터 졸려요. 그래서 꼬맹이 잘 때
몸은 잘하고 막 하는데 이제 제 뇌가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노냐. 육퇴하고 나서 놀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억지로 제 몸을 막 일으키거든. 그래서 억지로 나오기는 해요. 근데 재워놓고 나오기는 하는데 이미 11시 딱 되면 눈앞이 아니 그냥 눈꺼풀이 그렇게 무거워요. 눈을 뜰 수가 없네. 너무 졸려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자꾸 12시쯤 자요. 12시 안 돼서. 12시 안 돼서 잠이 들어가지고 다음날 보통 한 7시 정도까지는 안 깨고 이렇게 쭉 자더라고요. 근데 이게 싫은 건 아닌 게 진짜 불면증 좀 겪고 나면 진짜 잠의 소중함이 좀 그래서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한데 약간 좋긴 한데 좀 더 놀고 싶다? 그게 좀 나 뭐해. 그게 좀 아쉬워서 그렇지. 그냥 이 모든 게 더 건강해지는 과정이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흔히 피부과에서 좋아지기 전에 완전 막 미친 듯이 막 올라오고 막 이러면 명현현상이라고 그런 얘기 있었는데 비슷하게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운동도 하고 보조제도 챙겨 먹고 그러려고요. 아프면 나만 손해야. 놀고 싶어도 못 놀아. 한 달이 거의 끝나가요. 요거 뜨면 저는 이제 하원을 갑니다. 조금만 넉넉으면 걸러뜨기 해야 될 때가 안 하고 자꾸 뚫려 그래요. 부지런하지 마. 그냥 걸러. 다 뜨지 마. 저 이거 만약에 사이즈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와서 꼬맹이 걸로 돌리게 되면 아빠 드릴 거 가디건 다시 떠야 되는데 무슨 실로 뭘 뜨죠?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여기까지 떴는데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 컬러가 이게 딱 아빠한테 어울리는데 똑같은 도안 연달아 안 뜨는 것처럼 똑같은 실도 연달아 안 쓰게 되더라고요. 좀 텀이 필요해. 떡단다. 짠. 아주 자랑할 만큼 가지런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무단. 그래도 이 정도면 가지런하죠. 그러니까 고르게 떠야 돼 라고 막 그렇게 신경 쓰면서 뜨지 않고 막 떠도 고르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구멍도 많이 보이고 되게 헐겁잖아요. 근데 이 러스팅 래프는 세탁하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 부풀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전부 다 채워질 거라 세탁 후가 너무 기대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도 영상은 여기서 끝내봅니다. 즐겁고 건강한 뜨개 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비오는 화요일입니다. 지금 에리어스 제가 이거 뜨면서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 왔는데 생각보다 영상 길이가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아직 바디도 못 끝낸 상태거든요. 물론 바디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아직 소매도 있고 앞에 여기 버튼밴드 넥 부분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미 영상 길이가 한 편으로 올려도 될 정도가 나와버려서 에일리어스는 두 편으로 나눠서 올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시작한 지는
좀 되었다 보니까 너무 오래 묵히는 것보다는 그렇게 나눠서 올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의 마지막 마무리를 찍을 겸 이렇게 비디오를 켜봤어요. 저 오늘 잉그리드 스웨터 F5 영상도 찍긴 했는데 너무 짧게 나와가지고 나중에 잉그리드를 한 벌 더 뜨고 나면 그때 오늘 찍은 영상이랑 합쳐가지고 올려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될까요? 엄청 오래 누겠죠? 영상을 묵히고 저 오늘 보이시나요? 여기? 또 얼굴에 화농성 여드름이 잔뜩 올라와 버려가지고요. 아침에 한의원 갔다가 한의원에서 침 맞고 부항 뜨고 약침도 맞고 그렇게 뾰족한 걸로 막 있는 대로 목부터 허리까지 쫘라락 했는데 끝나자마자 피부과 가서 또 염증 주사를 여기다 쫘라락 맞고 왔어요. 오늘 주사의 날입니다. 아주 제가 여드름 때문에 진짜 거의 지금 살아온 거의 평생을 고통받고 살고 있거든요. 진짜 관리, 치료 아마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결론은 오늘 아침 나절 내내 주사를 맞고 왔다는 거였죠. 그 라넌 이 오렌지 바탕에 지금 에일리어스 네이비 하고 있으니까 되게 컬러 컨트라스트 장난 아니네요. 선명하고 뭔가 되게 깔끔해 보인다. 이 두 개의 조합도 괜찮네요. 요거 바탕에다가 요 컬러로 그 꽃무늬 들어가도 예쁘겠다. 다 채운 거 말고 라이닝으로 들어간 거. 그 준코 작가님의 파파 그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저 지금 요거 포켓 더블 리팅 하는 거거든요. 방금 포켓 이렇게 떠왔어요. 그리고 편물 뒤집었고요. 이제 안쪽 이제 이렇게 떠갈 차례입니다. 나중에 포켓 더블 리팅 하우투 영상 찍으면서 자세하게 한번 말해 보겠지만요. 그 더블 리팅으로 포켓을 뜨는 거는 포켓의 겉면과 안감을 한꺼번에 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 한 단 갈 때 3단을 뜨고요. 2단째 돌아올 때 남은 1단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 2단을 뜰 때요. 이 더블 리팅 부분은 총 4단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 4단 중에 2단이 겉면, 2단이 안감. 그래서 처음 다른데 1단 뜰 때 겉면을 2번을 다 뜨는 거고 앞면은 1번만 뜨고요. 다른데 2번째 단으로 돌아올 때 앞면 1번 부족한 거를 떠주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앞면 첫 번째를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을 하나 떴고요. 그럼 다시 뒤집죠. 뒤집어서 겉면 2번째 단. 왜냐면 이제 이 겉면은 돌아올 때는 못 뜨기 때문에 갈 때 겉면은 2단을 다 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겉면 1번 떴으니까 이번에 2번째 뜹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면과 겉면을 한꺼번에 떠주다 보니까 걸러뜨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앞면 코 하나, 뒷면 코 하나가 번갈아 가면서 있기 때문에. 자, 이제 포켓 겉면 2번 떴고요. 이렇게 한 단 마무리 했고요. 와, 앞면을 보여드리고 있었네. 겉면을 보여드려야 돼. 겉면 이렇게 겉면에 고무단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포켓이 들어갑니다. 어머, 잠깐만. 오 마이. 아,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포켓은 이렇게 벌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 지금 하나 걸러뜨기도 잘못했나봐요. 완전히 벌어져야 되는데 요거 하나가 지금 걸리적거려요. 붙었어요. 걸러뜨기를 안 하고 제가 또 떠줬나 봅니다. 이런 거 진짜 그만 부지런하고 싶다. 뜨지 말라는 거 왜 자꾸 뜨죠? 하여튼 에일리어스 요거 밑단 10cm 정도 뜨라고 그랬거든요. 아직 10cm는 안 되는데 이제 7cm, 아직 한 3cm 정도 더 떠야 돼요. 요거 뜨고 나면 바디 끝나니까요. 에일리어스 첫 번째 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2번째 편은 아예 완성을 해서 에일리어스 뜨개 수다와 함께 너무 늦어지지 않는 시점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폭닥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뜨개 되세요. 안녕.